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의 원인과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양력 소개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수련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조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고 있고 이제 통증 환자분들이 외래로 많이 오시게 되는데 그중에서 허리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 오늘의 인제 목차인데요. 어떻게 말씀드릴지 이제 순서를 정리해 봤는데 허리 통증의 정의 그리고 진단하는 과정, 그 치료 그리고 오늘은 좀 비수술적인 치료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그래서 요통이 있을 때 꼭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치료를 좀 인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쭉 진행을 하고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제 질문 주시는 것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 통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너무 흔하죠.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들 너무 많고 진료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까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아주 흔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소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인구의 85%가 일생 중에 요통을 경험하고 요통 환자의 대부분 70에서 80%는 사실은 3 개월 정도가 지나면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50에서 80% 정도는 1 년 한 번 이상의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일으키는 구조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치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해 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제 비특이적 요통이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뒤에서 쪼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허리가 그냥 아프다, 급성으로 뭐 삐었다, 염좌가 생겼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긴 하고요. 그리고 추간판, 디스크의 손상이 있습니다. 추간판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이 추간판이 인제 압박으로 인해서 커지고 팽윤되고 이게 탈출이 일어나서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 인제 그게 신경근을 눌러서 압박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급성 신경근 병증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협착증의 엄밀하게 말하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하게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이게 진단명이 쭉 나와서 쪼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인제 뼈가 앞으로 쪼끔 밀려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서 엑스레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인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들로 후관절, 인대, 근육, 신경 이상 이런 것들이 있겠고 요통은 생활 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증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사실 요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요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모든 요통 증후군들의 무려 80%가 근데 인제 "추간판과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의 추세이고요. 그러니까 비특이적인 요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엄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추간판에 약간 손상이 있었던 것이 반복되어 생겼다거나 급성으로 스트레스가 이 디스크에 갔다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지 구조물들 뭐 파셋이라고 하는 후관절이라든지 어떤 인대 이런 것들은 허리 질환의 20% 이하에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요. 디스크 자체에 손상이 있거나 이게 나와서 눌렀거나 했을 때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주 미만의 통증을 보통 급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2주 이상을 넘어가면 만성 요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흔하지만 대부분의 급성 요통은 다 자연적으로 호전이 됩니다.
허리의 구조물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추간판은 가운데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인 수액이 있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약간 이제 띠 같은 구조의 섬유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뼈와 뼈 사이를 이루는 관절인 후관절이 있고, 그 외에 인대랑 근육이 있는데, 이런 구조물들이 전부 다 요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인제 요게 요 전체가 디스크인데, 요 말랑말랑한 구조물 요 가운데 있는 게 수핵이고, 여기 섬유륜이 있고, 이 뒤를 이렇게 척추관 요 구멍인데요. 요 관을 인제 신경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고 있고, 요쪽에 척추뼈와 그 아랫뼈 사이를 요 후관절이 관절을 이루면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는 인제 전방 세로인대, 후방으로도 인대들이 쭉 연결해 주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목, 그리고 등, 허리 이런 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인제 옳은 자세냐 바른 자세냐 이런 걸 한번 보면요. 경추가 이제 목이 이렇게 C자 커브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C자 커브가 정상적으로는 30 에서 35 도, 그리고 흉추는 후만이라고 하는데 뒤로 꺾여져 있는 게 정상적으로 40도 정도, 그리고 요추 전만이라는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올 텐데요. 허리 쪽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약간 허리를 젖힌 자세가 되는 요추 전만이 40 에서 45도 정도를 이루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 있을 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 등이 굽으신 분들도 많고, 흉추가 이제 후만이 좀 많이 진행된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인제 이렇게 좀 복근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뒤로 많이 젖히고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바르게 섰을 때 어떻게 서 있는 게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제 무게 중심이 내려가는 그 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렇게 말고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바로 섰을 때 내 귀에서 이렇게 쭉 선을 이었을 때 어깨랑 고관절 이렇게 쭉 연결되는 하나의 선이 그려진다. 이게 바닥으로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어떤 무게 중심이 이 측두 옆쪽 귀 뒤에 이제 튀어나와 있는 유양돌기 쪽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천골의 두 번째 뼈에서를 지나고 약간 고관절 쪽을 지나서 무릎보다는 쪼금 앞으로 내려가서 발목의 좀 앞쪽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이상적인 자세고, 이게 여기 A부터 E까지가 다 나올 수 있는 자세들이죠. 그래서 뭐 임신한 상태다 하면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는 C처럼 과전만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요추 전만이 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인제 E 같은 경우는 요추 전만이 없어지고 DE는 좀 없어져서 허리뼈가 이 곡선을 이루지 않고 약간 직선을 이뤘을 때 요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의 특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거는 이게 딱 그 볼륨이나 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요. 하중이나 자세, 동작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제 60 에서 8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요거보다 압력이 60 킬로파스칼보다 또 적은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수분이 차오르면서 수액이 이제 통통해지고 디스크 높이도 증가하고,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건강한 디스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탈수가 일어나서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얘기인데요. 인제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디스크가 변하는지 보면은, 이제 바로 서 있는 자세 80에 바로 서 있는 자세가 인제 기점 정도를 이 된다고 보면, 이렇게 누웠을 때는 디스크가 점점 통통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높이가 더 건강해지는, 더 높아지고 인제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고,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되면서 이 탈수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엄청 많은 자세들이 있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취하는 자세가 사실 낮에는 앉아 있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으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앉아 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도 디스크의 이제 퇴행이나 이런 탈수를 좀 촉진시키는, 압력을 가하는 자세이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인제 숙여서 앞에 이제 무거운 거를 든다거나 앉아서 앞으로 상체를 좀 숙이고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이렇게 압력이 치솟게 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인제 앉아 있을 때 그
펠빅 틸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추 전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추 전만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 자세가 사실은 가장 좋은 자세이고요. 그리고 복근도 약하고 이제 장요근도 짧아지고 이렇게 되면 요렇게 구부린 자세가 되고 의자에 앉았을 때는 사실 발판 같은 걸 사용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요추가 후만드는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거의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리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후방으로 디스크가 가면서 이제 앞에도 높이도 낮아지고 이 뒤에 쪽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여기 섬유륜이 찢어지고 수액이 뭐 탈출할 수도 있고 탈출까지 아니더라도 섬유륜과 수액에 손상이 가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물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료실로 오시면 이제 증상을 문진을 하고 신체 진찰을 하겠고 우리나라에서 영상 검사를 비교적 많이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쉽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요추 정렬이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겠고요. 물론 골절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될 때도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는 이제 보통 비급여 검사라서 좀 비용이 나오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MRI 촬영을 진행을 하고 골절 의심될 때는 CT를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명들을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디스크 탈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급성 추간판 탈출증 아니면 급성 신경근병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간판 안에 있는 수액이 섬유륜의 결손을 통해서 척수강 안으로 빠져나오는 것.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통한 디스크에 이제 감싸고 있는 게 손상이 되면서 수액이 삐져나온다. 주로는 뒤로 압력이 가기 때문에 뒤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탈출이 돼서 척수강 안으로 나오고 나가는 신경들을 누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생기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신경이 자극이 되고 기계적 그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로 인제 수액 탈출이 근데 압력을 많이 받았을 때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 이전에 작은 손상들이 많았던 그런 추간판에서 당연히 더 쉽게 수액이 탈출을 하게 되고 수액 탈출이 한번 일어났었던 그러니까 디스크 뭐 탈출이 한번 있었던 분이 당연히 좀 또 다시 반복 재발돼서 또 탈출하기가 더 쉽겠죠. 이렇게 되면 증상으로는 허리 부분에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허리 통증이 그 부위 자체는 쪼끔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좀 아래쪽 요추부터 해서 뭐 "골반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지 방사통이라고 해서 인제 그 탈출한 쪽으로 해서 신경을 누르게 돼서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 오금, 그 발목, 발바닥까지 이렇게 쭉 뻗치는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된 사진인데요. 이제 이걸 보시면 여기 첫 번째는 인제 수액이 살짝 삐져나온 겁니다. 섬유륜이 살짝 이제 손상이 되면서 수액이 여기까지 나온 거고 수액이 나온 정도가 요만큼 나왔고 이거는 이제 탈출이 일어난 거죠. 요렇게만 돼도 우리가 통증이 이 수액이 여기까지만 나와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통증이 생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벌징 디스크라고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 자체를 누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신경 다발들이 척추 뼈 사이사이로 이제 모든 레벨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신경 나오고 그다음에 2번 신경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신경 다발이 여기에서 이제 눌려서 여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요 레벨에 있는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L2번 신경이 누르면 인제 앞쪽 허벅지 쪽으로 뭐 저릿저릿하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고 뭐 L5번 신경이 눌리면 아래쪽 발바닥 쪽으로나 허벅지 뒤쪽으로 저릿저릿한 증상이 생기고 뭐 요통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디스크 탈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 30 36세 정도의 여성분 MRI인데 나이에 비해서 쪼끔 인제 압력이 여기에 새까만 걸 볼 수가 있어요 디스크가. 이게 3, 4, 4, 5 번 척추 1 번인데 이게 새까맣다는 거는 이게 통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얘가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이 눌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게 3-4 번이 요 단면인데요. 이 가운데로 살짝 이게 좀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입니다. 여기 척추강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약간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옆에서 보면은 여기 하얗게 트어진 것 같이 보이는 요거는
섬유륜에 약간의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 번은 가운데로 디스크 탈출이 쪼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섬유륜 손상도 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5번 척추 1 번을 보면 요렇게 하얗게 약간 뼈가 변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는 인제 되게 종판의 손상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5번 척추 1 번이 가장 많이 움직임이 생기고 하중이 많이 가는 부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퇴행성 변화가 가장 빨리 오게 되는데 이렇게 종판이 붓고 손상이 입은 요런 약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딕 체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됩니다. 이거는 인제 58세 정도 되시는 여성분의 통증 이제 허리 통증을 보통은 인제 있다 없다 허리 통증이 생겼다가 나아졌다가 또 언제 생긴지 모르게 또 생겼다 나아졌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금방 며칠 안에 나았는데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손상이 누적돼서 나중에는 더 오래가고 더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전부터 아팠는데 몇 달 사이에 더 심해졌다. 이렇게 해서 내원을 하셨고 보면은 이제 색깔만으로 봐도 3-4 번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이제 어두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단면을 봐도 디스크가 약간 가운데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의 젊은 나이에 따라서도 좀 치료 방향이 달라지지만 이제 보통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면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착증은 척추관 그 캐널 자체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요. 이제 신경 다발이 옆으로 나가는 그 각각의 레벨이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이 있습니다. 협착증은 음 이제 퇴행성의 변화로 고통은 많이 생기고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는 사실 젊은 분도 뭐 일을 많이 한다거나 어떤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그래서 디스크 럽처가 되고 이렇게 손상이 와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협착증은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경우에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 자체도 근데 디스크 영향이 없는 게 아닌 게 디스크가 일단 뒤로 밀려야 되는 증상의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관절면을 이루는 관절이 커지고 황색 인대라고 해서 그 이제 척추관이 지나가는 뒤쪽을 이루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이런 3 가지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그 통로가 좁아지면서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착증은 물론 요통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인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걸으면 한 10분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10분 걸으면 인제 힘이 탁 풀린다. 더 이상 못 걷겠다. 그래서 앉으면 통증이 나아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걷다가 멈추기만 해도 통증이 나아지면 혈류 손상 이상으로 인해서 인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검사를 또 해 보기도 해야 되는데요. 멈췄을 때도 낫지 않은데 앉으면 나아진다. 이러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요걸로 이제 감별을 좀 디스크랑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척추관이 이렇게 협착되고 퇴행 변화가 일어나면 인제 이 뼈가 네모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삐죽삐죽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여기가 좀 좁아질 기미가 보이고 뒤에 인대도 좀 인대도 이제 두꺼워지고 관절면을 이루는 요 관절들도 막 두꺼워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협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로 지나는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여기 옆으로 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여기 관이 이제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고 약간 세모 모양처럼 좀 좁아졌을 때 요런 증상들이 좀 잘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관절 증후군이 있고요. 요 후관절이 이제 비유됐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통로가 좁아지면 협착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관절 증후군 자체도 이제 통증을 보일 수가 있고 여기가 인제 손 수관절 증후군이 있을 때는 허리를 내가 뒤로 젖혔을 때 막 더 불편하고 아프다. 숙이면 오히려 좀 나아진다. 이럴 때 쪼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부분을 눌러서 이제 통증이 있는지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것도 좀 굉장히 흔한데요. 이게 척추가 쭉쭉쭉쭉 레벨이 있는데 2 개의 척추체를 봤을 때 그 위에 있는 척추체가 앞으로 밀려 나와 있는 상태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5 번과 요추 5 번, 1 번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 그러면 '아 이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요통이 있을 수도 있고 방사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통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반드시 이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척추 전방전이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엑스레이랑 MRI를 찍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요통인데도 MRI 찍어서 이제 이상이 나오면 '아 저걸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디스크 손상이 인제 나왔을 때 그거 자체는 사실 무증상인 경우도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서 있을 수 있어서 나오는 이상 소견이 모두 '통증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척추 전방전이증의 사진을 한번 보면요. 여기 뼈가 이 밑에 있는 것에 비해서 앞으로 쑥 밀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도를 25% 미만, 25%에서 50% 밀려 났는지 75% 100%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인제 25% 미만으로 그레이드 1 정도의 전방전이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젊은 남자분이었나 한 40대 정도의 남자분이었는데 척추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협착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그러다 이제 통증이 생겨서 웨이트는 중단한 상태였는데 디스크 보면은 인제 척추 전방전이증 통증도 사실 디스크와 무관하지 않게 디스크 손상 자체도 있습니다. 이 뼈가 아래 위로 이제 밀려서 앞으로 가면서 디스크 자체를 좀 끌고 가기도 했고 디스크 높이 자체도 낮아져 있고 퇴행성 변화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의 증상은 뭐였냐면 여기 나가는 신경 다발이 나가는 곳이 좁아져서 협착증 증상을 인제 호소를 하면서 오셨고 MRI 단면을 봤을 때 구멍으로 나가는 신경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인제 나가는 신경 구멍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걸으면 통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도 사실 디스크와 무관하지 않게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행성 변화 살펴보면요. 퇴행성 변화는 인제 누구나 생기게 되는 변화이고 연세가 들면은 당연히 보이는 변화인데 뭐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스크 높이가 감소하고 디스크 높이가 감소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의 간격이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 뼈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을 이루지 않고 요렇게 보니 스퍼라고 해서 약간 뼈가 자라난 듯한 요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모딕 변화라고 해서 아까 종판에 손상이 돼서 이제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디스크랑 뼈 사이에 종판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고거 자체에도 부종과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추간판 내장증이라고 해서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돼서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섬유륜이랑 수액 자체가 손상이 되는 추간판 내장증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분은 인제 좀 젊었을 때 수술을 하신 건데 3, 4, 5번 요추를 고정을 하고 여기 인공 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너무 증상이 너무 심하고 너무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정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고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인제 단점은 요렇게 고정을 해 버리면 사실 4-5 번, 5 번, 1 번이 움직임이 허리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굴곡과 신전이 여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딱 고정해 버리면 그 위아래로 움직임이 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아래에 인제 여기가 딱 제한되면서 위아래가 과하게 움직이면서 그 퇴행성 변화가 그쪽에서 오히려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이제 몇 년 뒤가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또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이제 치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허리 통증을 어떻게 치료할지 보겠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을 할 수 있겠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진통 소염제 복용하지 않고 지나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좀 빨리 낫고 싶고 치료를 하고 싶으면 요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침상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점점 알려지고 있고 적절한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물리 치료로는 이제 온열 전기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도수 치료 같은 걸 하면서 좀 자세를 교정해 볼 수가 있고, 근막 이완, 마사지 같은 거 하면서 근막을 이완하고, 이제 탈출된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목이나 인제 허리 쪽에 견인 치료를 하면서 인제 그 압력을 그쪽에 약간 음압처럼 압력이 적게 걸리게 해 주면서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는 효과를 기대해 보는 그런 치료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견인을 인제 많이 하다가 내가 근데 통증이 더 심하게 생긴다 그러면은 견인 치료는 중단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외에는 주사 치료로 스테로이드 친 신경 차단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인제 경막 외의 부위에 주로 넣거나 아니면 신경 다발이 딱 눌려 있는 그 신경근을 찾아서 그 레벨에 주사를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치료를 하든 하지 않든 대부분의 급성 요통은 2 에서 6주 이내에 완전히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급성 추간판 탈출증, 가장 흔한 그 탈출증의 경우에 경과가 대부분 좋고 3 에서 6 개월에 걸쳐서 증상이 호전되고 추간판 탈출 부분이 흡수가 됩니다. 이제 MRI가 비싼 검사다 보니까 우리가 증상이 나아지면 사실 이 MRI를 다시 찍지 않습니다. 다시 찍으면 인제 과잉 진료겠죠. 그래서 다시 찍을 일이 보통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튀어나와 있었던 그 디스크가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흡수가 많이 되고 눌러 있었던 신경 다발의 염증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네 쪼끔 더 오래 가시는 이런 통증의 경우에는 자세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런 생활 양식,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을 해 줘야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증상들,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의사를 보고 진료를 봐야 되는 경우,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인제 갑자기 하지 마비가 생겼다, 근위약이 생겼다라는 경우에가 있겠고, 그다음에 회음부 감각 저하나 대소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인제 청골 부분에 천추 신경이 눌려서 신경 다발이 급성으로 눌렸을 경우에는 그거를 급하게 감압을 해 줘서 압력을 이제 줄여 줘서 신경 손상이 더 일어나지 않게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체됐을 때는 신경 다발이 오래 눌려 있으면 그게 나중에 감압을 해 줘도 이제 완전한 기능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증상을 보일 때는 반드시 인제 진료를 보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허리 통증 치료의 핵심을 보면요. 비수술적인 치료의 핵심은 일단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안 움직이는 것이 인제 통증을 오히려 만성화시켜서 적절한 움직임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통의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없이 호전이 되고, 통증이 완화된 후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운동과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허리는 쓰지 않으면 더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다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복대 같은 것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평소에 복대를 계속하고 있으면 허리가 더 약해지고 그 주변 지지 근육들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호전된 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허리를 지키는 생활 습관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30 분, 40 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의자에서 일어나서 좌우로 허리를 돌린다거나 이제 좀 비튼다거나 이렇게 그런 스트레칭만 간단하게 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세로 계속 있다 보면 그 주변 근육들이 긴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인제 스트레칭을 적절하게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여서 드는 것이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무거운 걸 드는 것이 디스크의 압력을 굉장히 높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무릎을 대신에 굽혀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물건을 잡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허리를 지지해서 앉는 게 좋고요. 등받이가 있는 자세에 사실은 앉는 게 좋고, 의자에 앉았을 때 근데 이제 내 다리가 대롱대롱 거린다 하면은 그거 자체도 허리에 이제 후만을 유발하면서 압력을 좀 많이 가해지게 하기 때문에, 어 너무 높이가 안 맞을 때는 엉덩이는 깊숙이 앉되 발 밑에는 발판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게 좋겠고, 등받이가 예를 들어서 너무 딱딱하고 좀 평평하다 하면은 그 앞에 수건을 말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등받이 살짝 댈 수 있는 그런 뭐 필로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생리학적인 자세로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쿠션이나 수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재발을 방지하고 허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야 될 생활 습관입니다. 어 허리를 굽힌 채 오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물건을 드는 걸 가장 피해야 됩니다. 낮은 소파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또 마찬가지로 낮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요런 거 피해야 되고 우리가 방바닥에 앉아 있을 때도 사실 음 인제 방 허리가 이렇게 펴고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으로 허리가 굽게 되기 때문에 방바닥이나 낮은 소파에는 앉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장시간 운전한 후 바로 일어나기를 피해야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운전하고 있다가 내 허리에 이제 부담이 가해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 디스크가 파열돼서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 그때 이제 안 좋은 자세로 후만된 자세로 디스크가 뒤쪽으로 후방 압력을 받는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근육들도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한 후에는 요추 전만을 다시 좀 만들어 주고 상태를 좀 유지한 다음에 살짝 힘을 주면서 일어나시는 게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생활 속 올바른 자세, 물건 짚는 거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허리 구부리는 것보다는 요추 전만을 유지하고 그리고 구 줍는 게 좋겠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줍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고 요렇게 구부리는 자세 가장 피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닥에서 뭘 줍는다, 아기를 안는다 할 때도 요런 자세를 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했을 때 좀 문제는 또 무릎 통증을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사실 너무 발끝보다 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힙 힌지라고 해서 '고관절을 살짝 뒤로 빼면서 앉는다.'라는 느낌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앉아 있을 때 자세입니다.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까 바른 서 있는 자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귀에서 인제 직선을 그었을 때 어깨로 오고 그게 고관절 쪽으로 가는 그게 이제 무게중심의 축이거든요. 요거 보면은 머리가 너무 과하게 앞으로 나와 있죠. 이러면 허리에도 안 좋고 당연히 목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턱을 당겨서 귀, 흉추, 요추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도록 하는 게 좋은 자세고 여기 그림에선 사실 인제 모니터 위치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 우리가 목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의 바른 위치는 내가 한 15 도에서 30도 정도로 위로 올려다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가 낮으면 그 밑에 뭘 깔아서 높이를 높여서 인제 허리랑 목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물건을 드는 것 앞서 말씀드렸고 인제 무거운 걸 들을 때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허리에 부담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 이거를 몸에 붙여서 하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거운 걸 들 때도 이 물체를 내 몸에 딱 밀착시켜서 드는 게 이제 부담을 적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도 요렇게 말고 요렇게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집안일 할 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청소기를 쓰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허리를 세우고 해야 되고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바닥을 쓸거나 바닥을 닦는 행동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긴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돌돌이 같은 것도 짧은 거 말고 긴 막대로 된 걸 사용해서 그 '서서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인제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도 설거지도 사실 허리를 숙이게 되고 앞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하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살짝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조금 숭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설거지를 하시는 게 허리 건강에는 더 좋겠습니다. 누워서 자는 자세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루 중에 뭐 7 시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게 좋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너무 푹신한 호텔 침대같이 너무 푹신한 데서 자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데서 자면 이렇게 푹 꺼지면서 전만이 전부 다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딱딱한 데서 자면 내 요추 전만이 없어지겠죠. 그 허리 들어간 부분이 바닥에 닿게 되니까 요추 전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르게 누워서 자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자세고요. 요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선 허리 밑에 베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얇은 수건 같은 거를 말아서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쪼끔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높이를 찾아서 허리 밑에 대 주시면 되고, 목도 사실 경추가 꺾일 만큼 너무 높은 베개를 베지 않으시는 게 좋고, 수건을 말아서 목 뒤에를 받쳐 주면서 경추의 전만을 유지하는 자세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떤 근육들을 그럼 우리가 인제 목표로 하고 운동을 하는 거냐, 어떤 근육들이 내가 허리를 건강하게 하려면 강화를 해야 되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들을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혈근, 이제 먼저 척추 주변근이라고 해서 다혈근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조그맣게 이어져 있는 아주 작은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층층층층이 이렇게 쭉 있는 아주 작은 근육들인데, 이게 척추뼈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근육이고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 기립근은 이제 위아래로 세로로 쭉 길게 연결되어 있는 비교적 큰 근육이고, 그다음에 복횡근, 복사근, 복직근, 요방형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제 우리가 식스팩이라고 하면은 복직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바깥에 있는 복근이고요, 복직근은. 이제 이 식스팩이 발달했다고 해서 허리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이제 복횡근이라고, 이제 복직근은 세로로 있는데 복횡근이라고 이렇게 가로로 나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 사실은 쪼끔 더 코어 근육, 이제 모두 코어 근육이지만 목횡근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복횡근, 그리고 내복사근, 외복사근, 복직근 이렇게가 복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 있는 복횡근도 이제 잘 챙겨 줘야지 허리가 잘 강하게 지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인제 등이랑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작은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복사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우리가 허리 비틀거나 돌릴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근육들이고, 어 여기 다혈근은 잘 안 보이는데 척추뼈 사이사이에 쪼끔쪼끔한 근육들이고요. 기립근은 이렇게 쭉쭉 길게 나 있는, 이 경추, 흉추, 요추 다 이렇게 길게 쭉 있는 큰 근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이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크게, 그게 좀 안쪽에 가까운 근육들을 살펴봤고요. 요거는 좀 큰 근육들인데 광배근, 활배근이라고도 하는데 광배근, 그다음에 대둔근, 엉덩이 근육이 있습니다. 광배근은 등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대둔근은 엉덩이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요. 이 두 근육을 연결하는 흉요근막이라고 하는, 이거는 엄밀하게는 근육은 아니지만 어떤 근막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근육 그 구조물들이 딱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면 이렇게 엄청 건장하게 뒤에가 딱 받쳐지겠죠. 그럼 이게 어떤, 우리가 항상 복대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얘가 이제 좀 자연스러운 자연 복대처럼 작용을 해서 내 허리를 잘 지지해 주게 됩니다.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한 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인데요. 어 쉽지만 좀 중요한 운동이 걷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리듬감 있게 허리를 펴며 걷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살짝 '내가 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허리를 좀 젖혔다. 내 몸통의 이제 무게 중심이, 보통은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숙인 상태로 많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살짝 뒤로 젖힌 상태, 그리고 살짝 상방을 보고 걷는데 이때 너무 활처럼 또 과신전되지 않게 살짝 복근을 좀 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와 등에 힘을 주고 그렇게 걷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랭크, 브릿지, 버드독, 데드버그 운동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운동들은 하루에 10 에서 15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게 좋은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이제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운동인데, 플랭크는 바닥에서 하는 건데 이게 좀 난이도가 너무 높다, 힘들다 하시면 의자 플랭크라고 해서 의자를 잡고 이제 팔을 대고 몸을 일직선을 유지하면 쪼끔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신 운동인데요. 복부랑 등, 어깨,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전신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가 너무 밑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위로 가도 안 되고, 이 어깨 바로 밑에 팔꿈치가 위치하고, 이 무게 중심이 너무 머리 쪽에 쏠리지도 않고 너무 발끝 쪽에 쏠리지도 않는 그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랭크 운동을 해서 버틸 수가 있고, 사이드 플랭크, 옆구리 이렇게 옆으로 버티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힙 브릿지 운동인데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몸이 어깨, 그다음에 골반,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2 에서 3초 정도 유지를 하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고,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과신전돼서 약간 활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약간 '나 잘하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허리를 쫙 이렇게 '이렇게까지 된다.' 이런 자세처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허리 등 근육이 과하게 긴장이 되고 기립근을 과하게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과활성화돼서 오히려 좋지가 않고요. 코어 근육을 강화를 하려면 약간 이렇게 적당한 각도를 인제 찾아야 됩니다. 일직선이 되고 너무 과하게 내가 허리만 혹시 신전해서 허리 부분이 과신전되면서 '무리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버드독 운동인데요. 먼저 내발기기 자세에서 시작을 하고요. 고관절 밑에 무릎, 그다음에 어깨 밑에 팔, 손 이렇게 손을 펼쳐서 짚어서 내발기기 자세를 먼저 취해 줍니다. 약간 이제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시면 되고 이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어긋나게 이제 오른팔을 들었을 때 왼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접어서 모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10번 반복하고 그다음에 인제 왼쪽 팔 뻗었다 모으고 이걸 반복하는 인제 10 회씩 2 세트 정도 운동을 시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짐볼을 이용해서도 운동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짐볼은 뒤에서도 짐볼 운동이 쪼끔 나올 건데 좋은 게 약간 미세한 흔들림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이런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 척추의 아주 작은 근육들인 다혈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혈근을 이제 그게 큰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걔를 타겟팅해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런 방법으로 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제 근데 이 버드독 운동을 했을 때 손목 아파하실 수가 있고요. 어깨가 아프실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쉬워 보이지만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고 고령자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요. 인제 데드버그 운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쪼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드버그 이제 죽은 벌레 운동이에요. 그래서 죽은 벌레처럼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팔을 쭉 뻗고 다리는 90 도로 올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되고 누워서 하면 되니까 쪼끔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마찬가지로 오른팔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고 반대쪽도 반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맥켄지 등 신전 운동인데요. 맥켄지 운동은 사실 인제 원체 유명해서 디스크 탈출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맥켄지 운동이라고 해서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 신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앉아 있다가 허리가 뻐근하면 그냥 허리 등 뒤에 이렇게 손을 받쳐서 이렇게 살짝 천장을 보면서 젖히는 운동을 한다. 이것도 인제 맥켄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으로 하는 방법은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가슴을 바닥에서 띄우고 2 에서 3 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바닥으로 시선을 향하게 되면 그 목의 C자 커브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지만 허리 신전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경추의 C자 커브를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맥켄지를 할때 약간 맥켄지나 인제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하실 때 시선을 살짝 45도 앞을 보시면 인제 경추도 유지가 되고 허리도 신전 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짐볼 보수볼을 활용한 운동이 있는데요. 짐볼 플랭크. 우리가 바닥에서 하는 플랭크가 있다고 했고 의자에서 하는 플랭크가 있다고 했죠. 근데 짐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쉽고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냥 큰 짐볼 좀 크게 커다란 거를 준비하셔야 되고 거기에 팔꿈치를 대고 발끝을 바닥에 대고 인제 약간 사선으로 서서 버티는 플랭크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요거 작은 건 인제 필라테스나 이런 운동할 때 많이 쓰는 보수볼이라고 하는데요. 요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럼 이제 흔들흔들하는 와중에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다혈근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면 척추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오늘 인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테이크 홈 메시지라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허리가 움직일수록 더 튼튼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건강한 허리 건강은 인제 습관, 자세에서 시작이 되고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통증이 막 급성으로 있을 때는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인제 통증 조절을 해야죠. 근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됐을 때는 운동이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코어 근육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네. 인제 참고 자료들이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빡핑 님이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허리 협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허리가 아픈데 다리도 아파요. 걸으면 허리에 좋다고 했는데 걸을수록 허리가 더 아픕니다. 다리도 아프고요. 보니까 협착증 증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다리 걸으면 걸을수록 허리가 더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이게 너무 전형적인 인제 간헐성 파행이라고 해서 걸을 때 파행 증상이 생기는 협착증의 증상으로 인한 지금 통증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근데 정확하게는 사진과 MRI 같은 거를 좀 한번 이렇게 증상이 있으시면 MRI 한번 찍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파행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하진 않고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인제 연세가 좀 있으시면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협착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같은 것들로 해서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나영 님 올려주셨는데요. 척추에도 관절염이 생긴다던데 말씀하신 후관절에 생기는 건가요? 관절염이 생기는 부위가 궁금합니다. 네, 관절염이 인제 여기저기 생기는 것처럼 무릎이나 이렇게 체중 부하가 되는 부위에 가장 많이 생기긴 하지만 허리에도 생깁니다. 허리 후관절에도 생기게 되는데, 후관절은 사실 이제 퇴행으로 인한 변화도 있지만 내가 좀 뒤를 젖히거나 보는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한다거나 했을 때 그 부분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생기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인제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좀 자라는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뼈가 예쁘게 있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뾰족뾰족하게 이제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신경 다발이 좀 눌릴 수도 있고,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는 것도 퇴행성 변화고요. 이런 게 모두 연골이 닳는 것처럼 허리에서는 디스크가 낮아지는 것이 인제 퇴행성 변화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민 님, 코어 근육 운동 같은 것을 하면 디스크가 더 강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천적인 거라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허리 건강이, 물론 생활 습관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모든 질환에서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것도 사실은 좀 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셨는데도 허리나 디스크가 되게 건강하고 좀 통통하고 이렇게 높이도 잘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릴 때 좀 젊을 때부터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이런 코어 운동이 디스크를 강화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디스크를 강화한다는 개념은 사실 쪼끔 애매한데, 디스크는 인제 건강하게 하는 거죠. 디스크에 손상이 잘 오지 않게 하고 높이를 좀 이제 유지해 주고, 얘가 인제 많이 하이드레이션 될 수 있게, 많이 통통해질 수 있게 하는 디스크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제 체중 부하가 안 되게, 사실 체중을 줄이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요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코어 운동 같은 거는 그 척추 주변을 강화해서 좀 지탱을 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운동하는데 호전이 없는데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에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똑같이 치료하나요? 네, 좀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어느 곳을 가셔도 치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음 엘리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6년 전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고 난 후에 엄청 심한 허리 척추 통증이 시작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24 시간 화상을 입은 듯한 근육이 다 찢어진 통증입니다. 디스크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었어요. CRPS라고 하는 거는 인제 CRPS라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통증이 심하면 영상 검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인제 CRPS 같은 거를 진단할 때 본스캔이나 다른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CRP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좀 중추성 손상인 경우도 있고, 말초성 손상인 경우도 있고, 신경 손상이 없이 그냥 그런 증거 없이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감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MRI를 근데 무거운 짐을 들고 난 다음부터 생겼다라고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유발 요인이 좀 명확하게 있어서 디스크 손상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검사를 쪼끔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크 주사 치료도 사실 신경 주사 치료도 좀 종류가 있기는 해서 어떤 거를 맞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스크 신경 이제 카우달 블락이라서 척추 쪽으로 들어가는 주사도 있고 경막 외 주사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방사통이나 이런 게 딱 명확하게 있을 때는 그 신경근 레벨에 맞춰서 딱 주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주사를 했는지도 쪼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청 철창살님. "윗몸 일으키기 운동이 요통이 있을 때 도움이 될까요?" 가끔씩 하는데 말리는 사람도 있고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은 음 그렇게 추천드리는 운동은 아니고요.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직근 운동이라 그 복직근에 가장 이제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는 골절 척추뼈 골절 위험도 좀 있고 이 숙이는 힘을 주면서 숙이는 이 동작 자체가 척추 디스크를 후방으로 밀면서 압력을 가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디스크 요통이 있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요통이 이제 좀 호전이 되고 '내가 허리가 다 나았다.' 했을 때는 쪼금씩 해볼 수 있는데 이 운동 자체가 요통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운동은 아닙니다. 강나영 님. "허리와 무릎 둘 다 안 좋은 사람이 하면 좋은 하체 운동인 어떤 게 있을까요? 스쿼트, 런지 같은 동작은 못 하겠어요." 스쿼트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어 인제 쪼끔 더 스쿼트를 난이도를 쪼끔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벽 스쿼트나 이제 짐볼 스쿼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 뒤에 벽에다 등을 기대거나 아니면 커다란 짐볼에다 등을 기대고 스쿼트를 하는 동작을 하시면 허리가 이제 쪼끔 더 C자 커브가 유지되면서 인제 압력이 이제 뒤로 가기 때문에 무릎 자체의 부하도 쪼끔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스쿼트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쪼끔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옆에서 누가 찍어 줘도 되고 옆 거울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무릎이 어 인제 내 앞발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게 약간 힙 힌지처럼 내가 '뒤에 아래로 앉는다.'라는 느낌으로 스쿼트를 하시면 사실 요거 자체가 어 네네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딥 스쿼트가 있고 세미 스쿼트가 있는데 무릎을 아예 엉덩이 깊숙이 앉는 그런 딥 스쿼트는 무릎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게 맞고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벽에 기대서 하는 세미 스쿼트 정도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고렇게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런지도 사실은 음 런지도 지금 동작을 하실 때 아프다는 걸로 봤을 때는 무릎이 좀 앞발보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런지 자세를 하는 것도 좀 내가 바닥으로 앉았다가 바닥을 밀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무릎이 너무 앞으로 가지 않는 자세로 하시면 쪼끔 좋고요. 쪼끔 이제 벽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제 허리 통증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운동 치료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시간이 금방 지나서 질문에 다 답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설명 들어 주셔서 하고 요통을 치료하려면 인제 요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진료실을 또 찾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